자, 오늘 할 거는 이제 로그 방정식이랑 로그 부등식, 지난번에 했던 로그 함수 파트를 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로그 함수 파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방부등식을 또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봅시다. 첫 번째, 로그 방정식. 자, 로그 방정식의 정의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지수 방정식 정의했을 때랑 좀 비슷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그 A의 fx는 로그 A의 gx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푸시오하면 저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의 해랑 뭐가 동일하냐면 1대1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x랑 gx랑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해랑 동일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 방정식을 풀지만 결론적으로는 fx랑 gx를 같다라고 둔 이 방정식인데 보통 이제 2차 방정식 하겠죠. 그쵸? 3차 방정식 나오진 않을 거고.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요런 꼼수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로그 방정식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 로그 방정식을 뭐 지금처럼 이렇게 로그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나도 다행이겠지만 로그가 안 주어진 경우가 있거든. 가령 예를 들어서 로그 2x는 1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얘를 만족하는 x값을 찾을 거야. 그러면 이 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서술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로그의 형태를 가지고 로그의 정의를 쓸 거예요. 로그 정의. 정의를 쓰게 되면 밑에 있던 녀석은 밑으로 가고 여기 있던 애가 지수로 올라가고 진수에 있던 애가 x가 되는 거죠. 그쵸?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x는 2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밑을 통일시켜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1이라는 녀석을 뭘로 바꿔주는 거야? 로그 2에 1승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렇게 쓸 때 진수가 x고 얘가 2가 되니까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둡시다. 부등식 풀 때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 방정식을 푼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여기서 하나의 조건이 좀 더 추가가 돼. 로그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조건일까? 텔레파시를 막 보내봐. 그렇지, 준윤아. 진수 조건이 진수 조건,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진수 fx랑 gx가 0보다 커야 되는 조건이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fx랑 gx가 둘 다 양수다라는 조건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 알겠지? 그래서 지수 방부등식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로그 방부등식에서는 누가 생각이 나야 돼? 진수 조건이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얘 때문에 실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합시다. 알겠죠? 포인트에도 제가 적어놨죠? 진수 조건 붙는 거 잊지 맙시다. 두 번째, 를 가기 전에 예제를 먼저 한번 봅시다. 2번만 할게요. 2번만. 로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랑 로그 3의 3x를 풀 거예요. 그럼 어차피 로그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계산해도 된다고. 근데 그 전에 뭐부터 쓰라고?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되고 동시에 3x도 0보다 커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얘의 해는 뭐가 될 거냐면 x가 2보다 크고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고 3x가 0보다 크다는 x가 0보다 크다란 말과 동일하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겠죠. 진수 조건이라는 게 둘 다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 두 개 연립하면 결국 뭐만 남아? x가 2보다 크다라는 해만 남겠죠. 요 범위 내에서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진수끼리 같다라고 하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는 3x니까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서 x값은 마이너스 1과 4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x가 2보다 크다 했으니까 해는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거야. 4밖에. 됐죠? 끝. 얘가 붙는다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 진수 조건. 그 다음 유형 1번으로 가봅시다. 유형 1번. 그냥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 이제 뭐예요? 밑을 같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라?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같게 해라. 그치? 대신에 이제 같은 수의 거듭제곱수 해야 되겠죠? 같은 수의 거듭제곱수. 그래서 밑을 변형시켜서 계산을 해줄 건데 내가 약간 예시 하나만 좀 들게요. 예시 하나.
어떤 거를 좀 들 거냐면 요런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 2의 x-2의 제곱 뭐 이런 거 계산할 거야. 그럼 여기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꾸겠지. 2 로그 2의 x-2 이렇게 바꾸겠죠? 됐죠?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요 식이었을 때랑 요 식이었을 때랑 뭐가 바뀌냐면 진수 조건이 바뀌거든. 원래 요 식이었을 때는 x가 2가 아니면 됐어. 그치? 0보다 커야 되는데 얘가 이제 0 되는 거지. 항상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잖아요. 대신에 2가 들어가면 0이 되니까 안 되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2보다 크다니까 요 놈과 요 놈의 진수 조건이 다르겠지. 그래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풀 때 되게 조심해야 될 점은 진수 조건은 반드시 원래 있던 준식을 활용하는 거야. 알겠지? 뭐라고? 진수 조건은 원래 준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준식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 이름 같지? 진수 저기 계시고 준식. 사람 이름 같지? 그지? 네. 하여튼 그러니까 원래 준식을 활용해서 진수 조건 써줘야 된다. 그것만 조금 주의합시다잉.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얘를 해결해 보자고. 다음 방정식의 근을 구하래요. 로그 2의 x-5 더하기 5는 로그 4의 x-2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해결을 먼저 해봅시다. 뭐부터 하라고? 주어진 식의 진수 조건을 먼저 써보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맞죠? 얘가 0보다 커야 되지. 그러면 5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커야 되니까 두 개 연립하면 5보다 크다. 이게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근데 지금 밑이 어때? 4잖아. 근데 2잖아. 그럼 같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 4라는 녀석을 2의 제곱으로 바꿔요. 됐죠? 그러면 요 밑에 있던 2가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얘가 밖으로 나오면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2로 바꾸고 2분의 1을 앞으로 쓸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꼴이 나와야 돼. 다 로그로 표현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로그로 표현돼 있지만 여기가 안 표현돼 있잖아. 요걸 표현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2분의 1을 바깥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 보낼 수는 있지만 그럼 어차피 루트 계산할 때 양변 제곱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2를 양변에 곱하는 생각을 할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2 로그의 2의 x-5는 계산하면 로그의 2의 x-2 플러스 2겠죠? 맞죠? 양변에 2를 곱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2를 뭘로 또 바꿀 수 있어? 로그 2의 4로 또 바꿀 수가 있지. 그치? 그럼 정리를 해보자. 요 2를 위로 올리면 x-5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우변은 4랑 x-2랑 곱하니까 4x-8 요거에 대한 해를 찾으면 되겠죠. 정리해봅시다. 그럼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14x 플러스 25에다가 33은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의 값은 3 또는 11. 근데 뭐라고 했어? 5보다 크다 했으니까 답은 11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해됐지? 응. 3번 갑시다. 3번. 유형 2번. 자, 반복되는 꼴 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치환해라. 이제는 다 아시겠죠? 얘를 t로 치환하면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 일단 첫 번째,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인데 거의 쓸 일 없지만 나중에 쓸 일이 나오기는 해요. 알겠죠? 얘를 우리가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지수방정식, 부등식 할 때를 생각해봐. t로 치환하면 뭐가 생겼어? 치환 범위가 생겼지.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내가 x에다가 어떤 모든 실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양수기 때문이야. 그치? 근데 로그는 어때요? 내가 양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t는 오히려 반대로 실수 전체가 나오죠. 양수 범위에서 확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t가. 그러면 실수 전 범위에서의 어떤 t 값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신경 없이 그냥 푸시면 돼요. 알겠죠? 지수 방부등식처럼 치환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뭔가 막 제한되고 그런 게 없다고. 그냥 풀면 돼. 훨씬 쉬워요. 얘네들이. 알겠죠? 예시 하나 들어보자.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할게요. 거기 적혀있는 대로 갈게 바로. 그러면 얘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생각을 해놔. 알겠지? 나중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로그 2x를 우리가 t로 치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t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 좀 해주면 t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4랑 1 나오겠죠? 맞나요? 그럼 요 값이 x 값이 궁금하니까 다시 로그 2의 x로 바꿔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x의 값은 자, 요걸 먼저 해석해야 되지. 로그 2x가 1이 될 때가 언제야? 2일 때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 아까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 방법 설명했죠. 그거는 여기가 밑이 2기 때문에 여기도 밑을 2로 바꿔주는 대신에 2에 1승 써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얘가 2기 때문에 요거랑 같다라고 하면 그거에 해는 2의 몇 승?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써주면 돼. 실제로 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밖으로 나오고 로그 2가 1이니까 마사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를 구해주면 좀 더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 그냥 끝이에요 이게. 알겠죠? 둘 다 0보다 크니까 그냥 해에 채택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대신에 4번 방부등식 지수랑은 좀 다르게 뭐가 생겨요? 지수에 로그가 오는 케이스도 생기겠죠? 지수의 로그. 그럼 지수의 로그가 올 때는 어떻게 해라?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되죠. 그게 끝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x의 로그 x승은 1000x의 3승 이렇게 나와 있죠? 제곱인가? 어머나, 제곱이네. 그럼 양변에 뭐 하라고? 상용 로그를 취하면 되죠. 왜? 여기에 상용 로그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를 이렇게 취해줄 거야. 로그. 됐죠? 그러면 이제 지수 부분에 있던 이 로그를 바깥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지. 그러면서 로그 x랑 로그 x 곱하니까 뭐가 돼? 로그 x의 제곱이 되겠죠? 맞죠? 그거는 여기 로그는 1000x제곱이니까 로그를 뭐 할 수 있어? 둘로 나눌 수 있지. 로그 1000 더하기 로그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럼 요 값이 얼마야? 3이죠. 3. 요 값은 2 로그 x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다시 또 누구를? 로그 x를 뭘로 치환해요? t로 치환하자. 그럼 어떻게 돼? t제곱 한 번에 쓸게. 2 로그 x니까 마이너스 2t. 여기가 3이니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 맞죠? 따라서 t의 값은 얼마? 3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로그 x, 즉 x의 값이 궁금하니까 얘를 다시 로그 x로 바꿔주게 되면 x의 값이 얼마가 나와?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써보자. 어떻게 돼? 얘가 밑이 얼마야? 10이죠. 얘가 3이랑 마이너스 1이잖아. 10에 3승과 10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온다. 알겠지? 나머지는 정리해봐.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우리 한번 예제들 한번 풀어보자. 유형들. 요 잘 이해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1번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요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5번까지 풀자.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쫙 풀어보세요. 시작. 자, 1번부터 볼게요. 해를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어볼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진수 조건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얘가 일단 양수가 되고 얘가 이제 양수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5만 아니면 되죠. 원래 준식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면 x가 양수만 성립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을 얘기를 할 거야. 진짜 잘 들어. 알겠지? 이 식을 고칠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6의 제곱으로 보고 이거 이 날리는 약간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 진짜 위험한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 왜 그렇게 되나 한번 좀 따져볼게.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도 돼. 하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논리가 좀 들어가 있으면 좋냐면 요런 로직이 들어가 있으면 좋다고. 여기 6의 제곱이 밖으로 나오면서 2분의 1이 되죠. 그 요 2분의 1을 위로 올리니까 위로 올리게 되면 루트가 되겠지. 그래서 원래 실제적으로 얘가 누가 나오냐면 로그 6에 절대값 x 플러스 5 얘가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진수는 무조건 양수만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진수 조건을 무조건 만족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굳이 절대값을 안 붙여도 되는 상황인 거야.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왜? x 플러스 5가 이미 양수인데 절대값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3이라는 숫자 보고 절대값 씌우는 거 뭔 의미가 있어. 그치? 동일할 테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생략돼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두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로그 6x를 더 해야 되겠죠? 그게 2가 돼야 되는데 얘도 로그 6에 36으로 바꿉시다. 그럼 얘는 얘랑 얘랑 곱하기가 되니까 x제곱 더하기 5x가 될 거고 얘가 36이니까 넘겨서 빼기 36은 0.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것은 4 또는 마이너스 9인데 x가 아까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답은 4겠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16x의 제곱 더하기 2로그 x의 16. 여기 보니까 이 두 개 위치가 바뀌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2를 일단 바깥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2 이렇게 해두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를 조금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뭘로 바꿀 수 있죠? 로그 16의 x분의 2 이런 식으로 역수로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겠지.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역수가 되잖아요. 로그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로그 16x가 눈에 다 보이는 거지. 그럼 내가 로그 16의 x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하게 된다면 결국 어떤 식이 나오죠? 2t 플러스 t분의 2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딱 봐도 뭐 하고 싶어? t로 곱해버리고 싶죠? 그래서 t로 곱하게 되면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이 되면서 t는 일단 0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t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주면 얘가 이제 t 값이 얼마가 나와요? 2 또는 얼마 나온다? 2분의 1이 나온다. 됐지? 그럼 요 값이 얼마면 돼? 다시 원래대로 로그의 16의 x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 값을 찾아보면 얘가 2면 되니까 밑이 16이니까 16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고 16이니까 2분의 1이면 16의 2분의 1승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2의 8승이고 얘가 2의 2승이니까 두 개 곱하면 2의 10승이겠죠. 1024가 답이 될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3번. 자, 요것도 마찬가지. 얘랑 얘랑 같다라고 뒀으니까 우리가 요거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반사적으로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되겠다. 로그 2인 로그를 취하면 되겠죠.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양변에 여기다 로그를 취해주면 이렇게 발생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야? 쉽진 않겠죠? 그렇죠?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얘를 우변에 이항을 시켜서 이거 는 16의 x의 3승이다. 이렇게로 바꿔서 푸는 게 낫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는 그렇게 쓸 데는 없지만 항상 이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여놓으셔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거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역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 나중에 이따 나올 거에 부등식값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결해보자. 요거 해결해보면 양변에 이제 로그 2x를 이렇게 취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나오면서 로그 2x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얘는 로그 2x를 두 번 곱하니까. 그 다음 얘는 로그의 2에 16x의 3승이니까 이것도 아까 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해를 미리 시켜 놓읍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로그 2x가 t로 치환이 된다면 얘는 t제곱, 얘가 4고 얘가 3이니까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죠.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t 값은 얼마랑? 4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제 로그 2x니까 로그 2x가 4가 되기 위한 x는 얼마? 2의 4승. 그러니까 내 빼고 그냥 얘가 밑이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 16 더하기 2분의 1이라서 2분의 33. 근데 P 더하기 Q라 했으니까 35가 정답이겠죠? 끝. 어렵지 않지? 그 다음 네 번째 갑시다. 방정식을 풀래. 뭐 처음 보는 형태죠? 근데 쫄 필요 없어요. 왜? 진수가 같잖아. 그러면 당연히 뭔 생각이 들어? 밑이 같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두 번째가 있어. 또 뭐야? 진수 조건을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수 조건, 밑 조건부터 가봅시다.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3보다 커야 되겠지? 그거랑 얘가 0보다 큰 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돼. 그럼 두 개 연립하면 당연히 여기에 흡수되겠지. 됐지? 그 다음 얘를 볼 건데 얘가 0보다 큰지를 보기 위해서 판별식을 써봤거든? 판별식이 무슨 수냐면 음수래. 판별식 음수라는 건 뭔 말이야? 얘가 허근을 갖는다는 거고 허근을 갖는다는 거는 x축과 안 만난다는 거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죠. 그럼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겠지. 그치? 물론 얘가 1 되는 거를 신경 쓸 수도 있지만 1 되는 걸 집어넣어도 판별식은 허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도 될 수가 없어요. 1보다도 큰 녀석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 얘랑 같다라고 두면 되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7은 x 플러스 2니까 정리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는 0. x의 값은 1 또는 5가 나오고 그래서 x가 이제 3보다는 커야 되니까 5밖에 안 나오겠지. 답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도 있어야 돼. 누가 보여? 진수에 누가 들어오면 1이 들어오면 항상 얼마야? 그쵸? 이걸 쓰는 거야. 로그 a의 값은 a의 1은 항상 0인 거야. 요 성질을 써줘야 되는 거죠.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 값은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까지 써줘야 돼? x가 4인 것까지 써줘야 되겠죠. 4는 3보다 크니 어딨어? 3보다 크니까 당연히 성립되겠지. 그래서 답은 얘 또는 얘 두 개 나와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5번 갑시다. 이게 제일 빡세죠. 2017학년도 고3 이과 문제입니다. 이과 문제 19번 17번인가? 16번인가? 하여튼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도달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어려워. 쉽진 않아. 볼게. 자, 지금 보면 원이 그려져 있고 원의 중심이 4분의 5,0이에요. 그죠? 그럼 얘들아 일단 원의 방정식 나왔다고 쫄 필요 없이 그냥 정보를 한번 추출해보자. 원의 중심이 얼마니? 4분의 5,0이죠. 그쵸? 반지름 얼마예요? 4분의 루트 13이다. 일단 적어놔. 왜?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 일단 나온 정보는 다 쓰자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P랑 Q라는 녀석이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디 있기도 해?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하는 상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상이라는 걸 알겠지. 왜? 다항식과 초월함수의 구조는 일단 연립 자체가 좀 힘들어. 그 얘를 딱 봐도 여기다 집어넣는다 해서 뭔가 바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단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조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분 PQ가 원의 지름이다. 정말 핵심적인 조건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고 그래서 내가 PQ의 길이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면 가운데 만난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이 원의 중심이겠지. 왜? 얘가 지름이라는 것은 얘가 지름의 양끝점이고 지름의 양끝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인데 그게 4분의 5,0이라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분의 5,0이니까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아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초월이랑 이거 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초월이랑 다항함수는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미지수를 둬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베스트야. 그러니까 굳이 다항함수랑 얘를 만나지 않게끔, 그러니까 다항함수랑 초월함수랑 식을 같이 쓰지 않게끔 그냥 식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미지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떤 미지수? 원의 방정식에 성립되는 어떤 점이 있겠지. 그 점이 로그 함수에도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어떻게 둘 것인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P의 좌표랑 여기 있는 Q의 좌표를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두면 어머나! 미지수가 몇 개가 더 생겨? 2개가 더 생기지. 자, 생각해봐. 미지수가 이미 1개가 있지. 그럼 미지수 2개 더 생기면 3개지. 야, 쉽지 않죠? 그쵸? 그럼 미지수를 최대한 적게 줄여서 쓸 생각을 하셔야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 얘를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 같고 얘가 막곡지각이고 그쵸? 그래서 이 직각이기 때문에 합동이야. 얘 삼각형과 얘 삼각형이 합동이죠.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겠죠 당연히. 맞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길이를 D라고 잡을 거예요. D라고. 거리니까 D라고 잡으면
아, 전피의 좌표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4분의 5 마이너스 D 맞나? 이거 전피야 여기가? Q야 P야? P야 Q야? 뭐야? Q지 Q. 아, 내가 잘못 적었네. 4분의 5 플러스 D 컴마 로그 A에 4분의 5 플러스 D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 너네가 이렇게 대신 잡는 대신에 어떤 조건을 썼는지는 계속 파악해야 돼. 4분의 5 마이너스 D 컴마 로그에 A에 4분의 5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요 조건 요렇게 내가 쓰는 순간 뭘 쓴 거냐면 P랑 Q의 중점에 무슨 좌표가 X좌표가 4분의 5다를 이미 쓴 거야. 그래서 실제로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얘랑 동일하지. 그쵸? 자, 일단 얘를 쓴 거죠. 근데 누구를 아직 안 썼을까? 얘를 아직 안 썼지. 원의 중심이 Y좌표.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0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0이다라는 식을 써주게 되면 아, 우리가 초월과 다항함수를 굳이 연립시키지 않더라도 뭘 쓸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방정식을 새롭게 또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라는 거는 곱하라는 거니까 로그 A에 4분의 5 플러스 D랑 4분의 5 마이너스 D를 곱하면 합차에 의해서 16분의 25 마이너스 D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 값이 0이면 되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해 주면 되지. 따라서 얘가 0이 얼마입니까? 로그 A에 1이 될 테니까 결국에 얘랑 같다라고 두면 풀리겠죠? 따라서 D의 제곱이 얼마면 돼요? 16분의 16 돼야 되니까 16분의 9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D 값이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죠. 16분의 9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P의 좌표가 얼마라는 걸 찾아냈어요? P의 좌표가 4분의 5에다가 4분의 3을 더한 거니까 2, 로그 A에 2다라는 걸 썼고 그 다음에 Q의 좌표는 자, 여기다가 4분의 3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4분의 2니까 2분의 1, 로그의 A에 2분의 1이다. 이걸 썼죠. 그러면 내가 점 P랑 점 Q는 지금 아직 A를 못 구했잖아. 더 써야 될 게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요식과 요식을 통해서 뭘 썼냐면 이 중점을 딱 썼다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늘 얘기하는 거. 미지수를 둘 때는 네가 어떤 식의 어떤 조건을 해석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거 모르면 너네 헛발질 많이 하지 않아? 대입했는데 같아지고 갑자기. 항등식 만들어지고. 그런 경험 많이 해봤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조건에 네가 어떤 조건을 활용했고 어떤 조건을 썼는지가 구분이 안 돼서 그래. 근데 그걸 구분 지어야 돼. 왜? 복잡하니까. 복잡하면 할수록 그런 거 구분을 잘 지어놔야 돼요. 그래서 아직 안 쓴 게 하나 있지. 뭐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반지름을 아직 쓰진 않았잖아. 그치? 얘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어디로 가냐? 잘 봐요. 지금 여기 삼각형에서 D의 길이가 4분의 3이라고 했고 반지름의 길이가 4분의 루트 13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얘가 4분의 2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얘가 2분의 1이다를 써주면 A 값이 나와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풀어도 되고 방향을 바꿔서 요 점과 요 점이 둘 다 어디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이지. 아, 그러면 이제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왜? 로그 A의 2가 여기 들어가면 제곱이 되는데 여기 2가 들어가면 제곱돼서 넘겨서 계산하다 보면 로그 A가 얼마가 나온지가 보일 거 아니야. 그치? 어찌됐던 간에 얘를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갑시다. 우리 잠깐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 렉처 한번 들어가 볼래? 우리 목요일날 할 렉처죠? 뭐라고 적혀있죠? 아, 진짜 뭐가 딱 봐도 되게 많아 보이지? 뭐라고 적혀있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라고 하면서 자, 지금 지수함수 같은 초월함수들 뭔가 풀어내는 방향을 제가 다 서술해 놨어요. 뭐 거기 보시면 간단하게 뭐 제목, 소제목만 읽어보시면 미지수 세팅법부터 시작해서 도형의 성질 쓰기, 뭐 그 다음에 뭐 함수의 평이도 진짜 다양하게 써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처럼 이런 부류의 문제가 1등급 변별 짓는 문제로 나올 거예요. 알겠죠? 지수함수, 로그함수에다가 도형 덧붙인 문제가 킬러 문제로 나올 거란 소리야. 그럼 이런 문제 잘 푸는 방법은 뭐야? 주어진 조건 읽고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계속 적어놔야 돼. 처음엔 내가 뭐 썼어? 요거 썼지. 요거 쓴 다음에 미지수 대입하면서 얘 썼고 이걸 계속 체크해 나가죠. 그래서 결국 뭘 안 썼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뭘 안 썼는지 그리고 그 안 쓴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알겠지? 하여튼 그거를 좀 비춰준 좀 좋은 문제가 아니었나. 조금 각 잡고 설명을 했는데 괜찮죠?
하여튼 끝입니다. 네. 부등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 뭐 어쨌든 루트 교재에서 그 뒷부분 그냥 이런 도형 문제나 이런 거 보면 아씨 뭐 개념서인데 뭐 저렇게 어렵나 싶을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후에 만나게 될 건데 미리 맛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나는 항상 늘 생각이 들어. 후에 어차피 너네가 맞닥뜨려야 될 상대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파악을 해놓고 제가 방금 풀이해드린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집 가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브랜치 문제들도 풀어봐. 브랜치도 보면 좀 빡센 문제 하나 넣어놨거든요. 로그 함수.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계속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여튼 부등식으로 갑시다. 오늘 마지막 내용이죠? 요것만 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부등식도 빨리 끝낼게요. 뭐 크게 별다른 내용이 없어가지고 1번 로그 부등식의 정의부터 갑시다. 우리가 뭐 다음 같은 식을 풀 거예요. 로그 A의 fx 그 다음에 로그 A의 gx 이런 부등식을 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 때 뭐를 보시면 되냐면 밑이 동일하니까 밑을 보시면 돼요. 왜 밑을 봐야 되죠? 지난 지수 부등식 할 때도 설명을 해드렸었죠. 밑을 봐야 되는 이유가 무슨 함수기 때문에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A가 1보다 작으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증가함수면 그 다음에 감소함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때에 따라 다르니까 기억을 해두라고 했었지. 근데 자 지수 부등식은 저것만 생각했으면 됐었어. 어렵지 않았지. 근데 문제는 로그 부등식이잖아. 누가 껴있을까? 그치? 요거의 해를 찾아주시면 안 돼요. 요거의 해뿐만 아니라 뭘 붙여야 될까? 진수 조건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포인트에도 적어놨죠. 뭐라고 적혀놨어? 최종적인 해는 진수 조건과 다음 부등식의 연립 부등식 해다라고 적어놨죠. 왜? 진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이야. 그치? 얘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이 부등식도 만족시켜야 되니까 두 부등식을 연립하는 게 최종적인 해가 될 거야. 그걸 잊지 말라는 소리야. 그래서 로그 방부등식은 뭐만 조심하면 돼? 진수 부분만 조심하면 돼요. 알겠죠? 진수 부분만. 오케이? 해를 한번 풀어봅시다. 해를 구해봅시다. 밑에 있는 예제는 제가 2번만 할게요. 제가 2번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진짜 안 풀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 있는 예제도 1번, 2번 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나름 그래도 이 예제들도 내 머릿속에 끌고 온 게 아니라 센 A단계 수학의 바이블 예제 문제에서 제가 그대로 뺏겼으면 이게 또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2분의 1을 뭐 2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정도만 수정해서 한 거거든. 한번 풀어봐. 알겠지? 그리고 내가 최대한 예제에도 좀 여운을 많이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최대한 많은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걸 됐어. 뭘 알겠니? 정말. 하여튼 봅시다. 이 2번을 보면 일단 진수 조건을 먼저 써야 되죠. 2x-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첫 번째 진수 조건은 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진수 조건은 3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야 되죠. 그럼 두 개 연립하면 누구로 흡수돼요? 얘로 흡수되겠죠? 나머지 건 지우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어차피 그냥 로그가 지금 맞춰져 있으니까 부등식을 풀면 얘가 어떻게 되지?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죠. 밑이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맞죠? 따라서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면 x의 범위가 몇 이상이다? 마이너스 2인가? 맞나요? 맞죠? 따라서 요 부등식이 답이 되는 게 아니야. 누가 되는 거야? 얘랑 얘랑 연립한 부등식이고 또 얘로 흡수되니까 정답은 위에 있는 놈이 되겠죠. 그 답은 진수 부분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됐죠? 유형 1번으로 가봅시다. 아유, 똑같은 레퍼토리. 너무 지겹다, 진짜. 지수 방부등식부터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밑을 같게 해라. 알겠지? 대신 주의할 점은 이런 거. 이거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밑을 같게 두기 전에 뭐부터 해라? 진수 조건부터 미리 써놔라. 알겠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형 1번 동일하게 그냥 예제만 풀게요. 진수 조건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x-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2보다 커야 되고, 동시에 x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두 개 연립하면 뭐가 돼요? 2보다 크다가 된다. 끝! 두 번째, 이제 부등식을 풀어보자. 로그 3분의 1에 x-2, 그 다음에 9분의 1을 제곱으로 밖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9분의 1이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양변에 2를 곱하면 되는데 양변에 2를 곱할 때 2가 여기 왔다가 위로 쏙 하고 올라가죠. 그쵸? 그래서 부등식을 풀 때는 x-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4 쓴 다음에 방향은 반대겠죠? 0과 1 사이 있으니까. 됐죠? 요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나? 5x인가요? 5x겠죠? 따라서 해는 0과 5 사이인데 답이 이건가? 아니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최종 해는 2랑 5 사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지.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알겠죠? 다음 반복되는 꼴. 아이고 지겹다. 뭐 하면 돼요? 치환해서 또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적혀 있는 거 한번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로그 AX를 T로 치환하신 다음에 T에 대한 뭘 풀면 돼요? 2차 방정식이라 돼 있네. 어우 귀여운 오타죠. 부등식으로 바꿔줍시다. 2차 부등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단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로그 AX의 범위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T도 실수 전체의 범위라서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전혀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로 봅시다. 자, 로그 3의 X, 로그 3의 X를 우리가 또 T로 치환할게요. 알겠죠? 그럼 X는 0보다 크다. 이 정도만 그냥 습관적으로 적어 놓으세요. 근데 뭐 쓸 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t제곱 그 다음에 4 플러스 거기 보시면 로그 3의 x의 3승을 뭘로 바꿀 수 있죠? 3 로그 3의 x로 바꿀 수 있지? 몇 t? 3t겠죠. 그럼 요 부등식 풀어봅시다. t제곱 팍팍팍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죠. 따라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4보다 크고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대로 갑시다. 또 얘를 로그 3의 x로 바꿀 수 있으니까 로그 3의 x가 4보다 크대. 그럼 이거는 부등식이 어떻게 돼요? 그냥 증가함수니까 그대로 x의 범위가 3의 4승보다는 커야 되고 또는 x가 3의 마이너스 1승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답은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치, 또 틀렸지. 왜 틀렸을까? 알겠죠? 이런 거 놓치지 마. 그냥 적으라고 계속. 알겠지? 적으라고.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의 예제를 드린 거예요. 알겠죠? 답은 0보다 크다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또 스템으로 넘어가서 6번부터 11번까지 또 열심히 한번 풀어봅시다. 7시 53분이니까 딱 8시까지 하고 빨리 끝내고 그냥 좀 쉬자. 알겠지? 오케이. 자, 일단 6번부터 설명 갈게요. 일단 지금 함수 그래프를 봤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6 보이고 fx 눈에 보이죠? 그런 상태에서 뭐 여기 fx 있고 요거 있으니까 식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뭐부터 해야 돼? 진수 조건. 항상 빼먹지 마시고.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그 위치 관계 보시면 되잖아.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8 사이까지. 그러니까 요거의 범위는 진수 조건의 범위가 마이너스 2랑 8 사이에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려면 그냥 6보다 작으면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2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를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주고 마이너스를 바깥쪽으로 보내서 여기를 자 빼기라고 이렇게 바꿔주자. 그럼 물론 이제 엎을 수 있죠. 엎다라는 건 이제 fx를 위로 올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마이너스니까 그냥 우변에 이항을 시켜서 로그 2의 fx가 몇 이상이야?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상이겠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fx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더 작은 거죠. 그렇죠? 요거의 해를 또 찾아주면 돼요. 그럼 이건 뭐야? f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6 직선이랑 위치 관계가 fx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따라서 범위는 2랑 8 사이가 되겠죠. 포함시켜야 되고. 그러면 얘랑 얘를 모조리 다 연립하면 답이겠지. 따라서 답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나요? 다음 갑시다. 7번. 자, 요것도 진수 조건이 조금 문제인데, 이거 진수 조건 어떻게 처리할까 약간 좀 걱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를 뭐 원래 같았으면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진수로 잡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도 지금 진수로 잡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진수로 잡혀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조사가지고 이렇게 막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수 조건을 처음에 잡기 위해서. 나쁘진 않은 판단인데 그냥 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얘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너무 빡세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 저는 이거를 로그 3분의 1에 1로 바꿀게요. 알겠죠? 그러면 왜 로그 3분의 1이냐면 바깥쪽부터 먼저 봐야 되겠지. 겉에부터. 그렇지? 대신에 진수 조건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두고 있어봐.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안쪽에 로그 3의 로그의 4의 x가 1보다 작다로 해석이 되겠죠. 왜요? 3분의 1이니까. 부동호 방향은 반대로. 맞나? 괜찮아? 자, 근데 아까 뭐라 했어? 로그 3의 로그 4x가 0보다 크다 했잖아. 그치? 왜? 얘 기준에서 진수잖아요. 여기다가 살짝 얘만 꼽사리 껴주면 되겠죠. 맞나요? 오우, 예스. 그럼 여기를 또 바깥쪽이 얼마? 바깥쪽이 로그 3이니까 그거에 맞게끔 형태를 또 바꿉시다.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0이 되기 위해서 로그 3의 1이면 되겠지. 얘는 로그 3의 로그 4의 x. 얘는 로그 3의 3이겠죠? 그쵸? 따라서 1과 로그 4의 x가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지. 근데 얘 로그 3 기준에서 얘도 진수니까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이미 로그 4의 x가 1과 3 사이에 있다 했으니까 0은 당연히 크겠지. 그래서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애를 찾으면 된다? 요 애를 찾으면 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x의 범위가 얘가 4니까 4에 1승 써주고 얘는 4에 3승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4랑 64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59개겠지. 2개 뺀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면 되죠. 됐나요? 오케이. 8번 갑시다. 반복되죠. 치환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t로 치환합니다. 또 그러면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라는 어떤 부등식의 해로 바뀌게 되는데 주어진 해가 있기 때문에 얘를 활용해야 되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로그 4의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를 다시 바꿔줘야 돼요. 이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x의 범위를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로그 4의 x를 우리가 t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로그 4를 뭐 해주면 되죠? 취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로그 4를 이렇게 취해주면 얘는 얼마? 1이고 얘는 3이겠지. 따라서 t의 범위가 1과 3 사이죠. 그러면 해의 범위가 요거일 때 얘를 구할 수가 있지. 왜?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으니까 t-1과 t-3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쵸? 따라서 얘를 정리해주면 답이겠지. a의 값은 마 4고 b 값은 3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9번. 이번엔 뭐가 있어요?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죠? 지수가 로그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면 돼요. 근데 뭐 지금 밑이 동일하니까 얘네들의 대소관계로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상상을 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에 문제점이 생기죠?
x의 범위가 1보다 크다면 증감수니까 부등식 그대로. 하지만 x의 범위가 0과 1 사이 있다면 부등식 방향이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모로 계산하기가 복잡하죠. 그냥 깝치지 말고 뭐 해라? 양변에 그냥 로그 1 취하자.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 4를 이렇게 또 양변에 취해줍니다. 더군다나 더 쉬워.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로그 4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로그 4의 x 그게 0보다 작음. 그럼 로그 4의 x를 또 t로 치환한다면 얘를 또 t로 치환한다면 t의 범위는 t제곱 마이너스 t가 0보다 작다니까 0과 1 사이겠죠. 요거 바로 제가 좀 정리해 놓을게요. 그냥 알겠죠? 이미 한번 풀어봤을 테니까. 따라서 다시 t를 뭘로 바꿔주면 로그 4의 x로 바꿔주게 되면 x의 범위는 4의 0 쓰니까 1보다 커야 되고 4의 1 쓰니까 4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에는 2랑 3임.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2개. 10번. 자, 다음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해야 된대요. 그러면 진짜 형태가 딱 어떤 형태예요? 절대 부등식의 형태죠. 2차 부등식인데, 그지? 그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려면 뭐밖에 없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것만 쓰면 되죠. 그렇죠? 바로 작성합니다. 그럼 얘는 절반에서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로그 a의 전체 제곱에다가 누구를 곱해? 이거랑 이거 곱해서 빼면 되죠. 따라서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또 뭐예요? 로그 a가 반복되는 꼴로 바뀌겠지. 풀면 되죠? 생략할게 이거는. 알겠지? 라스트 11번만 하고 수업 마무리합시다. 합시다. 다음 시간에 보니까 문제수가 한 6개밖에 안 돼서 자, 선택지 1번 추가 숙제 푼다. 선택지 2번 1일 테스트를 바로 푼다. 교재 입력도 해야 되지. 쌤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딱 정확하게 이렇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다음 시간까지 교재 입력, 그다음 교재 오답 정리. 오케이. 다음 시간 목요일 교재 입력, 교재 오답 정리. 뭐 요 2가지만 제대로 그다음에 이제 매스 플랜 내에서 학습지 입력 안 된 거 다 입력하기. 요 3가지만 충족되면 다음 시간에 수업은 내가 봤을 때 1시간 내외로 끝날 것 같아. 알겠지? 계속 문제 풀다 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 남은 30분 동안 1일 테스트 조사하면 되죠. 그럼 그거 끝나면 뭐 클리닉이나 이런 거 되게 빨리 끝낼 수 있겠지? 그렇지? 일찍 끝나면 빨리 가세요. 아시겠죠? 다 끝낸 사람들. 그러니까 혜택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집에서 조금은 하겠죠? 그러니까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오답 정리나 이런 것들 좀 완벽하게 좀 해놓읍시다. 알겠죠? 마지막 11번. 이거 뭐였지 문제가? 뭐 면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지? 자, 머릿속에 한번 암기로 한번 해볼게. 아까 1교시 때 했던 거니까. 오케이. 면적이 있고 이게 매년 면적이 한 3%씩 증가하고 있을 거야. 그지?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면적이 매년 3%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거고 이제 몇 년 후에 그 면적이 현재 면적의 3배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적이 퍼센테이지로 뭐 면적이 아니라 그냥 어떤 비율로 증가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1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됐었죠. R%씩 뭐 비율로 추가하면 1 플러스 100분의 R.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면적을 그냥 A라고 잡읍시다. 라지 A로. 어떤 면적을. 그 면적이 3%씩 증가한다 했으니까 1.03이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1 플러스 100분의 3이니까. 그래서 1.03을 곱하고 2년 후라면 그 이미 면적이 1.03배가 된 그 면적에다 또 1.03배를 때리겠죠. 그러니까 2년 뒤면 여기가 2가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지금 3배 이상이 되는 게 언제냐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N년 뒤에 3배가 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몇 년 후냐고 물어봤으면 N년 뒤라고 답을 한 다음에 N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N년 후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N승이 될 거고 그럼 현재 면적의 3배라 했으니까 3A가 되는데 이상이라 했으니까 얘가 더 커야 되겠죠. 당연히. 맞나요?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양변에 A가 또 날아가죠. 근데 거기 보시면 단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단. 로그 1.03이
0.11이다. 아닌가? 아니다. 0.01이다. 맞지? 그런 조건이 있고. 그래서 상용 로그. 그 다음 로그 3이 0.48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알고 있냐면 원래 로그 3은 0.477 하나야. 근데 그 반올림해서 0.48이고. 알겠지? 로그 2는 0.3010이니까 반올림하면 0.30이야. 알겠지? 많이 풀다 보면 그걸 외우게 돼 있어. 477 하나, 30 하나, 하나 0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할 겁니다. 그 이유는 단을 쓰기 위해서겠죠. 로그 1.03에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로그를 씌우는 이유는 지수 부분에 있는 얘를 밖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얘가 n을 바깥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으니까 n 곱하기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이 0.01이라 했으니까 0.01 곱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변은 0.48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가 100분의 1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n은 몇 이상이다? 48. 따라서 3%씩 증가하면 48년 뒤에 3배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문제가 학교 시험에 꼭 하나씩은 등장할 거야 이번에도. 그러니까 풀 때 어떻게 하라고? 양변의 상용 로그 취해서 계산해 주면 돼. 알겠지? 질문 없죠? 여기까지 봅시다.